오늘 꽂힌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의 고통이란 살아있는 그 자체다. 이 문장은 1890년 7월 오베르 근처의 밀밭에서 스스로 가슴에 총을 쏜 반 고흐는 폐에 치명상을 입은 채 라브 여인숙까지 돌아온다. 동생 테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생의 고통이란 살아있는 그 자체다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참고로 반 고흐는 성이고 빈센트가 이름이지만 보통 반 고흐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말도 제기되고 있다. 반 고흐는 많은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정서적인 불안, 우울증, 사회적인 격리, 장애 등은 그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면의 고통은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었는데 그의 작품은 종종 극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내면의 고뇌와 절망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가난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그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생전에 그렇게도 몰라봤던 그의 작품들은 사후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 그는 젖어있는 심지로 힘겹게 켜야만 하는 시간들이 눈처럼 쌓여갔고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이가 없었다. 미래를 앞서간 그에게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말에 활동한 네덜란드의 화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감정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스타일, 강렬한 색채, 독특한 붓질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삶과 예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자화상 등이 유명하다. 반 고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폴 고긴이다. 고갱은 프랑스 출신으로 심볼리즘과 후기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변형하여 표현하고 독특한 색상과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감정과 상상력을 전달한다. 고갱은 타히티로의 여행을 통해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타히티의 여인들, 신의 날 등이 있다. 반 고흐와 고갱은 서로의 작품과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였다. 고갱과 반 고흐는 1888년 아를에서 서로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작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격렬한 싸움을 벌인 후 고갱이 아르를 떠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반 고흐는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귀를 베는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의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는 그의 귀에 대해 정신적인 분노와 혼란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청각 장애나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고흐의 귀 문제는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작품에는 자화상과 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삶이 고통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반 고흐의 삶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제약에 의해 독특한 양상을 보였을 뿐이다. 삶은 고통과 함께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기쁨, 성취 등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따라야 행복도 따르는 법이다. 반 고흐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작품인 해바라기는 햇살 아래에서 피어나는 해바라기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표현하였다. 별이 빛나는 밤은 밤하늘의 별빛과 그가 느꼈던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어 희망과 위로를 전달한다. 또한 반 고흐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통찰력을 가진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과 삶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기도 잠시였다. 그는 고갱과의 갈등과 귀자르기 사건으로 인해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다시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통 행복한 느낌보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더 많이 갖는다. 고통은 주로 부정적인 경험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불행, 불안, 슬픔, 분노,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때로는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질병, 상실과 이별, 사회적인 어려움, 자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은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준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고통을 경험한 뒤에는 그 반대인 기쁨과 만족감을 더욱 귀중하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더욱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과거에서 아는 것이라고는 고통뿐이라면
어떻게 좋은 일이 뭐라도 일어나리라는 상상을 하겠는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으며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는가?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변화가 필요한 것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정말 변하고 싶은가? 개인적으로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롤로노아 조로를 굉장히 좋아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에게 기대지 않는다.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될 때까지 노력한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예술가들은 종종 강렬한 감정과 깊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다. 이는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삶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들은 종종 자아 실현과 예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면의 갈등이나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또한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사회나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거나 사회적인 진실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불안, 절망, 사회적인 압박 등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창작하는 데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종종 내면적인 고통과 예술적인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자기 성찰과 내면적인 탐구를 통해 깊은 곳의 감정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과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술가들은 신경쇠약과 지독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그들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 쓸쓸함과 고독함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우리는 그들을 시대가 버린 사람들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시대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는 스마트 시대로 알려질 매체들이 많아졌지만 사후의 명성을 얻는 작품들이 항상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현 시대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예술의 진가는 작가의 사후에 비로소 나타난다지만 생전에 큰 주목을 받지만 사후엔 잊히는 것과 생전에는 외면 팠다가 사후에 명성을 얻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회수 작가는 예술은 고통 끝에 나오는 것이지 고통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예술 작품이 종종 예술가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꼬집고 있다. 예술가의 고통과 갈등은 창조적인 과정에서 극복되고 그 극복을 통해 창작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 고흐의 작품 중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이다. 그의 작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꿈들. 사람들은 저 꿈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날개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직 날개를 달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하늘에 있는 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